자, 같이 이거 좀 하고. 이거. 한번 보면 18장 이것 자체가 주는 많은 행렬의 뜻. 18장은 그냥 이제 내용 설명을 보면 행렬의 뜻에 대한 성분이 있을 거고, 그 책에 지금 프린트물 중하고 좀 다르게 돼 있을걸? 봐봐, 한정되면 그렇게 돼서. 조금 그런데 내용은 그 전반적으로 다 똑같고, 그 다음에 행렬의 그 뜻, 정사각형이나 그거 앞장 넘어서 읽어보면 되고, 그냥 서로 같은 행렬, 그 뒤에 봐봐. 서로 같은 행렬, 상등. 그래서 이 18장 같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봐봐. 읽어보면 간단히 보면, 행렬을 안성하라고 했으니까 가위바위보에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냐? 가위는 비기는 거니까 0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A 입장에서 가위바위보를 했을 때 여기 써 있으면 뭐라고 쓰면 돼? 이건 0이라고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써보면 마이너스 가위하고 가위는 어떻게 되냐? 2가 되게 되면 이거지. 그래서 이 두 사람일 때 A, 바위로 이기면 B점, O로 이기면 C점. 그러면 진다는 것은 반대쪽이니까 그 D, 비기면 D를 받는. 그 다음에 상대들 이 오른쪽 가면 그러면 보하고 가위는 누가 이기냐? 보가 이기지, 아니 가위가 이기지. 가위로 이기면 1점. 그래서 이건 그 마이너스 1점인가? A 입장에서 이해되지? 오케이? 여기다 5를 마이너스 2라고 했고, 3은 몇 점이나? 5하고 가위하고 5. 그러면 5가 이긴 것은 3점이니까 A 이기는 3점이니까 이건 마이너스 3점이네. 그리고 비기는 건 0점. 답은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주어진 식을 보고, 그래서 좌우 대칭이니까 행렬을 안성할 수가 있다.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니 정리하면 되고, 의미 없고 쭉 가서 상등이고. 예를 들어서 이것 갖고 어려운 거 있나? 2-1번, 2번 연습 문제로 가볼까? 연습 문제 푸는 시간이 몇 개냐? 연습 문제가 8개인데 이거는 쉬운 거니까 한 5분, 10분 되면 될 것 같거든. 8분? 진짜 말대로 이거는 정말 초스피드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아. 시작을 해볼까? 시작을 해볼까?
연습 문제 풀고 있어. 시간이 빨리 줬으니까 같이 앉아서 연습 문제야. 빨리 하고 항해 빨리 하고 그다음에 경우의 수 이거 하나 안 갖고 이걸 쓸까 봐 행렬 빨리 끝내고 이거 하고 그죠? 행렬 빨리 빼고 18차 천천히 19, 18차 먼저 줬던 거 이거 네가 없었다겠지? 여기다 놓게 18장은 쉬워. 이제 뒤에 정년 19장부터니까 18장 여행 연습이니까 시작해봐. 시험에 행렬이 어렵게 나오는 거죠. 어렵게 나오고 뒤에 이제 어렵게 나오는 게 있을 거야. 19장은 내가 주면 좀 어려운 것도 꽤 많아. 실제 시험에서 실제 행렬 어렵게 된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서. 제 행렬 시험 문제는 그래 말이죠. 행렬 시험 문제 모르겠어요. 일단 빨리 해보자. 이거 보셨습니다. 행렬을 제대로 한번 나와야 돼요. 연습 문제부터 일단 18장 연습 문제. 연습인데, 야, 너무 그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 야, 저기로. 오케이. 일단 알았으니까 빨리 해. 지금 머리를 그쪽에 있는 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래? 일단 시작을 해봐. 다음 그림은 위에 있는 걸 말해. 내가 오타가 아니네. 그 3번에 다음 그림에 위에 있는 걸 말해. 시간을 연습을 일단 19장은 아니니까 이제 18장은 워밍업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어. 생각보다 아이 복합이네. 아닌데 i가 j, i가 j 1 이꼴 2번에 그러니까 2번의 문제는 x는 1, z는 y제곱인데 일단 한번 쭉 해봐야 생각. 왜안 돼, h가?
이게 먼저야? 아니면 이게 먼저? 이 정도야. 생각을 본것 같아요. 기회 달라고. 너 야단 맞았지? 얼마나 야단 맞았어? 야, 수학여행도 가고 기분 좋게 가야 되는데 너 이러다가 용돈도 안 받고 가는 거 아니야? 용돈을 줄 것 같아? 용돈이라도 제대로 받아야 돼. 자, 같이 한번 풀어보고 시간 1번부터 행렬이 연습, 이거는 아직 연산도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 그냥 행렬이라는 걸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걸 못 풀면 사실 연산하기 전에 지금 큰 문제지. 먼저 1번. 1번은 어떻게 돼? 여기 하나만 놓고 풀면은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1번, 그러니까 이행. 원래 우리가 쉽게 말하면 A 1 by 1, 1 by 2, 1 by 3, A 2 by 1, 2 by 2, 2 by 3, A 3 by 1, A 3 by 2, A 3 by 3. 그래서 대각형이야. 이 대각선의 기점으로 상방행렬, 하방행렬이라고 해서 이행의 제, 그러니까 각 ij 뭐 1 그러면 A의 2 by 1은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 2 by 1 행렬을 뭘 만나 각각 나타내라. 그러면 여기서 이게 4래. 4. 여기 4라고 했어. 그러면 숫자 4, 그 다음에 A의 2 by 2는 5래. 5. 그 다음에 A의 2 by 3는 6이래. 그러면 이를 각각 J로 표현하래. 그럼 J로 표현하면 J는 여기에 J가 되면은 J가 1이니까 1 J가 여기 3 아니야? 그럼 여기는 얼마야? 여기는 1이니까 2겠지 2. 그러면 3이었구나. 그래서 요건 얼마야 그러면? 3 플러스 3이었겠네 6이니까. 그래서 A의 2의 J는 3 플러스 J. 그래서 3 플러스 J가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여기에서는 A 그 다음에 1번은 그러면 2번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2번은 밑에다가 여기다 갈까 2번? 2번은 어떻게 돼? 밑에다 해야 되고 이게 1. 그럼 이거는 이렇게 쓸 수 있잖아. Y의 1의 1. 그럼 Y의 이건 뭐가 돼? 2의 1. 그럼 이건 뭘로 쓸 수 있어? 3 빼기 1. 이해되지? 그러면은 요거 A의 2번에 A의 2의 J는 뭐야? Y의 그러니까 1. 요건 1이니까 J 빼기 1. 그래서 2번은 A의 이런 거는 단순한 문제지만 형성이 맞았어? 요거 맞았어? 2 플러스 3 플러스 그러면 2번은 어떻게 됐어? 2번은 그러니까 요거는 다시 고쳤어? 그래서 X는 그 사이에 I하고 J 2번에서 J야.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냐면 뭐냐면 이게 트랜스라고 해야 돼. 트랜스 어떤 행렬 A가 있으면 A 행렬의 트랜스는 행렬이 A가 이게 A라고 하면 A의 트랜스는 A 1 by 1, A 1 by 2 by 2, 그 다음 A 3 by 3 쓰고 트랜스는 행렬이 바뀌는 A1, 2, A2와 행렬을 바꾸는 거. A3, 1, A 그런 거가 돼. 3, 2. 그 다음에 여기 바뀌는 거 A1, 3, A2, 3. 그 다음에 3 by 3. 그래서 트랜스라는 것은 나중에 이런 것들 사이에 요것들이 대각선이 같은 점을 위해서 물어보겠다 이 말이야. 그럼 X는 이래야 되겠지. 이해되지? 그 Y제곱은 Z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그 물어보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걸 이번 행렬을 트랜스 행렬이라고 생각하는 게 트랜스. 그래서 T 이렇게 합시다.
그다음 2번은 그냥 암산으로 2번 봐봐. 뒤에 나올 건데 잘 봐봐. 2번 여기 지울게. 지워도 되겠니? 2번은 노가다 띄워도 되는데 2번 이건 3번 그림이니 미안하게 그림 줄이고 2번은 잘 봐봐. 미리 A, B, C, D, X, Y가 EF 써놔. 그러니까 요 놈을 따지면 요 놈하고 이 놈하고 같으니까 그때 전에 뒤에 나올 건데 이게 계산 안 할 거 아니야. 2A-5B는 마이너스 A 플러스 3B는 1 거기다 AB 구한다면 그러면 그게 산수인데 뒤에 나올 걸 미리 이야기하면 요거 XY를 쓰면 AD 마이너스 BC분의 1 D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다음에 EF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써놔. 뒤에 복잡한 식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자 행렬 A 그 다음에 개수 X 이퀄 B 그거 뭐냐면 우리가 이런 문자식 이게 1차 방정식을 문자 개수에서 문자식을 쓸 때 방정식 1차 방정식인데 행렬에서도 1차 열 성질 방정식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행렬도 A라는 이런 문치를 가졌을 때 값을 해서 그럼 이런 AX 이퀄 B를 구해라 그러면 X는 우리가 이걸 없애는 게 A분의 1이 아니야. 우리가 여기서 A분의 B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행렬을 계속성질 이건 실수인 이상 안 돼. 말이 안 되고 계속성질에서 요것을 우리가 한정적인 말하는 가우스 소거법을 해가지고 요 놈이 어떤 연산에서 1이 되게끔 그래서 A에다가 A 인버스를 하게 되면 뒤에 나오겠지. 아이덴티 해가지고 I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인버스 아이덴티가 I라고 할 수도 있고 E라고 쓰기도 하는데 책에서는 이 책에서는 E라고 나왔다니. 그래서 I라고 할까? 아이덴티 I라고 써있네. 한글적 상식 한글사상 나중에 따지면 일반 항의. 그래서 이 값에서 나오는 x는 뭐가 되냐면 뒤에 앞에다가 a 인버스 그래서 a 인버스를 함으로써 한글사상 자기 자신 그리고 뭐가 나와 i 쓰나마나 그 다음에 a 인버스 b 그래서 19장 19장 맨 마지막에 교육과정은 없는데 학교에서는 여기까지 감독 거예요. 정석이 있으니까 실력 정석의 맨 마지막에 역행렬 그러니까 요 하면서 역행렬이 교육과정은 없는데 이 정석에는 맨 마지막에 역행렬이 나와있어요. 어디가 있으라고. 그러니까 그건 학교 선생님 따라 달라지겠지만 모르면 계산하면 되고 그래서 이 값을 구했을 때 이 A 인버스가 요놈 역행렬에서 나중에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 A-B 10분의 1 D하고 A를 바꾸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그 다음에 EF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3 A,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써 2A, 5B 그럼 A, B는 어떻게 쓰냐 풀라 그럼 어떻게 돼? 2로 곱하면 6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5 대각선 그 다음에 1 3하고 2하고 5하고 1하고 그 다음 마이너스 1 끝났습니다. 그럼 여기는 1분의 1이 쓰고 요거 2하면 마이너스 3 하니까 2 그 다음 2하면 마이너스 2하면 2에서 1 빼니까 1 그래서 2,1 이렇게 이제 쓰기 훈련을 해가야 돼. 자 써놔. 그러면 뒤에 나올 거야. 18장에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미리 나온 거는 그런 거 없이 너가 다 하는 얘기지. 너가 됐겠지? 자 그러면 봐봐. 여기 잘 봐봐. 또 그럼 여기로 빨리빨리 A, B, C, D에서 A, D, 마이너스 B, C분의 좀 가고 봐봐. D,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그럼 이건 그대로 쓰고 잘 봐봐. 요 놈 1행 1년 우리가 곱셈 뒤에 19장 지금 행렬 한 번도 안 한 사람 없지? 행렬 한 번도 안 했어. 자 그럼 봐봐. 요 그대로 AD 마이너스 BC 쓰고 봐봐. AD 마이너스 BC AD BC
마이너스 AB 플러스 AB CD 마이너스 CD AD 마이너스 BC 뭔 말이야? 싹 아름답게 일빵빵이 대한대 대장이 그래서 기억을 해놔 나중에 나오거든. 그래서 뭐 답을 모르진 않았겠지만 2번을 푸는 데 있어서 이 행렬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쓰는 훈련을 이것을 그러면 AB가 결정되면 이거 똑같이 되겠지. 할 수 있겠지. 그 다음 3번 답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 좀 일단요. 19장을 더 활발하게 하겠습니다. 19장 자 3번 답은 어떻게 불러봐. 몇 바에 몇이 나오냐 19번은? 3번은 몇 바에 몇? 4바이 6이 나오지. 1빵빵 얼마 나와? 110 또 00 1101까지 가운데 뭐 나오냐? 11 0001 그 다음에 011 010 근데 애초야 궁금한데 지금까지 샀어? 몇 시에 잤어 어제? 공부하다 잔 거야 아니면 어제 빨리 잤다고? 피곤했나 보네? 행철이 몇 시간 잤어 어제? 빨리 잤어? 4시간 잤다고? 자 4시간 잤어. 자 그 다음 4번은 어떻게 되냐? 4번 답은 아까 잘 이해를 못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4번은 어떻게 답하고 예를 들어보면 봐봐 크로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행렬 A라고 하면 A 행렬이 결정될걸? 크로스가 I제니까 내가 이렇게 써 A11, A12, A213, A21, A22, A23, A31, A32, A33. 자, 크로스 대각형면 요 숫자 2에서 111, 223. 그러면 반대쪽이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여기 되면 3이 돼가지고 52, 아니 마이너스 1이 제일 그냥 마이너스 반대쪽이지. 그래서 크로스가 된다고 했으니까 요놈과 요놈 마이너스 요놈 마이너스 2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게 A 행렬이 결정되면 이거와 이것이 같다. 근데 답이 안 나와? 특별 공부서에 나오는데 안 특별 공부서에 안 나와요. 특별 공부서가 이게 아니라 약간 뭘 먼저 계산하니까 달라져. 그럼 답이 여기 나온 거 아니에요? 왜? Y 마이너스 이거는 일단 필요 없고 y 마이너스 x가 1, x 마이너스 z가 1. 또 하면 y 마이너스 z는 2.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z, y 마이너스 2. y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 y는 4, z는 2. y가 0? Y 마이너스 2가 뭐가 잘못됐나? 저기부터 계산하면 Y 마이너스가 해결될까 그냥 Y 뭐가 마이너스 잘못됐냐? Y 마이너스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어떻게? y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y는 3이야? 근데 저걸 먼저 계산해도 답이 나. 다른 거 하나 붙이면 비례식. 그럼 이거 비례식으로 가야 되나? 아닌데. 아 정말 마지막 거 빼고 계산하면 또 마지막 거 생각하고 또 답이 다른 거야. y는 0인데? 네 맞아요. 근데 답이 y는 0이 아닌데요? Y 3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동시에 Y는 3이야. 뭔가 문제가 잘못된 것 같은데? 내가 없는데 일단. 내가 없는데. 그러니까 y가 0, 내가 잘못 썼구나. y가 0인데? y가 0이면 x는 마이너스 1. y가 0이면 x는 마이너스 1인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럼 z는 0. 이러면 맨 마지막 X 2.
1 마이너스 2 빨리 안 되잖아. 내 넣었어 이거. 문자가 3개인데 조건식이 4개라서 해가 없는 거가 심지어 똑같은 증거식도 없어. 똑같은 거 제외하고 4개 있으니까 다. 근데 무슨 정설이 있는 거? 정설 한번 잠깐만. 정설 조술이 아니에요. 아니 그 문제가 오타니까 내가 오타. 안 그러고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 자. 네, 분명히 한 점을 만나서 아, 오타. Y 없어. 오타, 미안. 여기 없어. 그냥 마이너스 2만. 아, 오타. 그럼 됐지? 이렇게. 그럼 X는 2, Y는 3, Z는 1. 미안. 오타. 요것 때문에 만든 점. 자, 오케이. 그 다음. 5번은 어떻게 되냐? 5번은 할 수 있냐? A 어떻게 나와? 3일하고 2, 7, 행렬, A 행렬에서 구한 사람 한 번씩 써가지고 행렬 A를 구하는 C가 있으니까 A1은 A12, A13, A21, A22 자, 1행과 2행의 성분의 곱이 각각 24. 그러면 여기에 성분 여기가 곱이 3개 곱이 24가 돼야 되겠지. 그 다음에 제1열과 제3열 성분의 곱이 각각 105. 그러니까 1행과 2행이 됐고 1열과 3열의 각각 곱은 요놈의 곱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105. 그 다음에 요놈의 곱은 64. 그리고 1부터 9까지 한 번씩만 쓴다겠으니까 소인수분해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곱이 각각 24니까 24에 대해서 소인수분해하면 뭐 나오냐? 세 종수의 각각 세들 24가 뭐 나오지? 100부터 할까? 1을 써야 되겠지. 24, 그 다음에 90, 그 다음에 여기 하면 105. 105는 뭐 곱하기 뭐냐? 숫자 3 곱하기 5 곱하기 7이 나오고 한 번씩 다 나와야 되는 건데. 나와야 되겠다. 여기는 그 다음에 64는 바로 나오지 않지? 2의 4제곱이니까 1을 더한 숫자는 2, 4, 8 이렇게밖에 안 나오잖아? 이해되지? 1부터 9까지. 2에 6개. 응? 24는 2에 6제곱? 소리. 그 다음 또 24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아니 90은 2, 5, 5, 5, 아니면 3, 5. 그러니까 그러면 35 여기는 357이 있을 거고 3 아니니까 2, 5, 9. 그러면 24가 되려면 어떤 숫자가 오면 되냐? 7 다음에 5 다음에 이거는 1 곱하기 이거 1부터 하면 되는 거야. 이거 20가는 뭐예요? 소인수는 20은 얼마 곱하기 2에 세제곱 곱하기 2에 세제 곱하기 3 아니야? 그러면 8 있을 거고 3 있을 건데 그러면 1을 쓸 수 있잖아. 그러면은 여기는 3 있고 여기는 8이 있으니까 요 가운데 1.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다 쓸까? 그냥 쓸까? 이렇게 318. 그 다음에 90이고 그 다음에 이게 90이 되려면 5는 이쪽에 Y가 나와야 돼. 5 와야 되겠네. 이건 7로 결정할 수 있고 그러면 90이면 여기는 8 썼으니까 20 안 되고 19. 그럼 여기가 2가 오면 9 올 수 있냐?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 나머지 숫자는 얼마고 쓰냐? 3. 그럼 여기는 문제는 뭐가 되냐? 이것까지 생각하시면 그러면 다 써버려. 1, 2, 3, 4, 5, 6이었네. 이거는 단순하게 내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1번에 그러니까 총체 문제 중에서 맨 앞장이다. 이보다 더 복잡하게 줄 수도 있을 것 같아. 더 복잡하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나와서. 근데 한장 1번에 딱 나오게 좋은 문제 1번에 맨 앞에 6번에 넘어가면 이거 모르면 안 되겠지? 차가 5로 되고 x-y. 그래서 1번부터 차분하게 문제를 풀어내면 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x는 얼마? 마이너스 4, y는 얼마? 이거는 오면 자, 그 다음부터 오미건 끝나면 이렇게 드디어 진짜 이제 행렬이 지금도 잡아 꽤 많이 써있으니까 내용이 이제 지금부터 행렬에 이거 아닌데? 잠깐만 기다려. 지금 보고 있을 거야. 이거 아닌데? 좀 언제지 그냥 또 갔는데 그냥 검토 있는 거 아니야? 좀 쉬워. 아닌 것 같은데 좀 잘생겼네. 그첫 번째 장에 이렇게 생기잖아 기본적으로. 그런 메모가 있다고 원래 있었나? 아니 저건 없나? 아니 저 색깔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뭔가 있었던 거 같은데. 시간 빨리 지나. 벌써? 시행령 오늘 해야 돼. 사회? 시행령 그거 해야 되지. 4월 5일까지. 4월 5일까지. 맞아. 4월 4일 우리 뭐라 할 거야? 우리 생명이야. 그렇지. 우리 생명이야. AI 만들기 그럼 2월까지. 미국에서까지 다음에 국어 수행. 사회 자, 이거 내가 이건 저 거고 수정을 했는데 그 수정이 안 됐네. 수정이 안 되네. 다음에 사수행도. 수학생을 왜 준비할 거 없잖아. 여기가 없는 게 왜 자. 시험 끝난 그걸로 수행을 뭐가? 시험 보기 전에 수학 그 수행이 범위가 중간 범위가 많이 돼. 수행 중간 범위가 수행이라고? 어디인데 범위가? 1부터 공수 어인데 1부터 왜 갑자기 수행 끝난 부분을 왜 또 와? 좀더 빨리 봤으면 그냥 그거 신기하네. 지금 자, 일단 새로 바꾼 내가 수정을 좀 책이니까 봐봐. 자, 같이 보자. 책을 봐봐. 뜬tum을 준 거를. 자, 먼저 행렬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연산, 상등, 일본은 상등, 행렬에서 더하고, 그럴 때 행렬의 덧셈에 대해서 뺄셈에 대해서는 합차를 쓰는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 나중에 행렬을 따라서 대수적 성질 중에서 우리가 덧셈에 대한 공리, 행렬 매트리스라니 덧셈에 대한 그다음 매트리스, 곱셈에 대한 매트리스 공리인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닫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닫혀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행렬을 내가 대수적으로 쓰고 싶은 게 이런 것들은 뭔가 연산하고 뭔가 행렬이라 그러면 그 자유롭게 그 행렬을 쓰려고 하려면 그 행렬에 대해서 연산, 대수적 성질 공리라고 그래. 대수적 공리 이렇게 성질이라 쓰지 말고 공리라 쓰는 게 맞겠다. 덧셈에 대한 공리, 곱셈에 대한 공리 이 두 가지를 만족하고 있어야 돼. 첫 번째는 덧셈에 대해서 그러니까 두 행렬을 뽑았을 때 이 매트리스 이 행렬에 들어있는 두 개를 뽑으면 더해도
이 안에 닫혀 있어야 돼. 실수가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롭게 쓰는 거야. 두 번째가 결합법칙이 성립해야 돼. 그래야 쓸 수 있어. 안 그러면 못 써. 그래서 결합법칙을 반드시 했고요. 그러니까 어떤 행렬 A 행렬이 주어져 있으면 A 행렬에다 B 더해서 C를 먼저 하나, A 더하고 B 더하기 C를 먼저 하나. 단 여기서 2x2 행렬이겠지만 이게 만족하냐? 만족해야 돼. 그래야 우리는 행렬이라는 인식을 자유롭게 해. 세 번째가 중요해. A 행렬에다가 어떤 덧셈에 대한 행렬을 했더니 자기 자신이 나와야 돼.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 요거는 뭐냐? 책에서 단 뭐라고 해? 0인데 이건 실수해서 0이지 행렬에서 이걸 뭐라고 해? 0행렬. 그러면 뭐가 되냐? A에 대해서 이 0행렬을 약속해. 그래서 일단 0행렬은 0, 0, 0, 0인데 이걸 왜 헷갈리니까 짝대기 하나 더 해주는 거예요. 맞죠? 기억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걸 가지고 있고 네 번째가 뭐냐면 A 행렬을 아까 것처럼 이걸 우리가 행렬에서 항등원이라고 하는 거. 항등원. 그리고 이거를 실수 행렬에서는 0행렬이 된 것뿐이야. 0행렬이 될 뿐이야. 두 번째는 A에다가 어떤 놈을 더했는데 항등원이 나와야 돼. 여기 항등원이 나와야 돼. 항등원. 근데 여기서 항등원은 0이라고 했으니까 0은 그러면 이 네모는 뭐라냐? 음행렬. 드디어. 그럼 매트리스인데 마이너스는 이거 뭐냐? 마이너스 여기네. 그러면 이거를 앞에서 공리적 성질을 약속해서 이거는 뭐가 하냐? 스칼라를. 그래서 이게 선형성이 돼야 돼. 그래서 왜? 이걸 여분이라고 이건 행렬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대수적 공리인가? 대수적 공리에는 이게 꼭 행렬에서만 쓴 게 아니라 모든 성질을 만족할 때 쓰는데 이걸 한두원 이 아연석은 역원이라고 해요. 인버스 아이덴티티. 그런데 행렬에서는 뭐라고 하냐? 음행렬이라고 그냥 덧셈에 대해서는 음행렬. 근데 봐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행렬이 라인업 분석. 그래서 봐봐. 그냥 선형사상이라고 해요. 모든 선형사상은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 F, A 더하기 B는 FA.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학교에서 행렬은 이걸 만족해야 돼. 그게 행렬이야. 스칼라 KA는 KFA. 이걸 애초에 만족한다고 배워. 행렬은 이걸 만족한다고 배워. 애초에. 그럼 이게 뭐냐? 요 스칼라니까 사상이니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냐? K가 마이너스 1일 뿐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1은 생략된, 그리고 이 1이라는 생략돼서 마이너스고 안에서. 그래서 요거는 선형성, 스칼라, 합으로 이 두 개를 만족하는 선형사상이라고 하고, 행렬은 가장 대표적인 선형사상이야. 그래서 모든 선형성을 만족하는 것들은 다 행렬을 바꿀 수 있어. 항등사상. 그 뭐가 있지? 아니, 항등이니까. 합성함수. 행렬사상이야. 벡터. 선형성이니까 이걸로 바꿀 수 있고, 복소수. 선형성이니까 이걸로 바꿀 수 있고, 그러니까 평면에 나타내는 거. 평면에 나타내는 걸 선형성을 가지면 다 바꿀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 선형으로 바꿀 수 있는 건 모두 다 행렬로 바꿀 수 있다. 대표적인 거 봐. 예를 들어서 어떤 fx가 4x 마이너스 3, 2x 플러스 4. 그러면 내가 a는 4 마이너스 3, 2, 4 바꿀 수 있어. 뭘로? x, 2 하면 분모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니까 이런 선형분수 함수도 이런 행렬을 바꿀 수 있구나. 가볍고 연산은 어때? 그럼 여기다가 내가 어떤 gx, hx 이런 게 막 붙어. 그럼 이런 것들의 선형성을, 그러니까 선형성이 안 되는 거 있잖아. x, 2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 4x 마이너스 플러스 3 이런 걸 선형성이 아니야. 1차가 아니니까 평면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 뒤로 나오겠지. 이거 봐. 그래서 이때 이거를 마이너스를 넣으면 돼. 그럼 이것이 1번 다 있냐? 끝난 게 아니야. 오늘 이것만 이해하면 이 19장이 끝이야. 그럼 여기에 끝났는데 그럼 여기 곱셈에 대해서 넣냐? 매트리스가 똑같아. 그리고
5번이 있는데 5번이 이거를 우리는 이 네 가지를 뭐라냐 그룹이라고 해요. 그룹. 그래서 그래서 군체라고 군사상 그룹. 그러면 5번이 있는데 A 더하기 B하고 어떤 거냐 이렇게 B를 했는데 B하고 A하고 같아. 행렬이 됐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 부분은 교환법칙이 성립하네. 교환을 성립하기 때문에 덧셈을 성립해. 그래서 여기까지를 요 5번까지를 가한군이라고 해요. 가한군은 그룹이니까 이 가한군이 중에 뭐가 성립하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성립해도 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상줄로서 충분히 설명을 그러니까 모든 성질을 써먹는데 특히 요것까지 되면 가한군이라고 해요. 두 번째로 곱셈에 대해서 매트리스를 봐라. 이것도 1번 같이 세야 돼. 같이 있다. 2번 결합법칙이 있고 곱셈에 대한 결합법칙은 뭐가 되냐? A 곱하기 B 행렬에다가 C를 하나 A 곱하기 B, C를 먼저 하고 A 하나 같아. 결합법칙 설명하고 세 번째 A에다가 이번에는 어떤 행렬을 곱했는데 자기 자신이 나와. 그럼 여기에서 A, B, C에서 A, B, C, D에서 자기 자신이 되는 게 뭐가 있냐? 잘 보면 간단해. 1빵 1밖에 없어. 그래서 요거를 아까 전에 한두번 아이덴티라고 뭐 어떨 땐 책을 또 교과서는 아이로 바뀌더라고. 그러니까 뭐 인버스 아니 아이덴티가 되는데 요 행렬이 단위 행렬이라고 해서 이거를 여기서는 요건 곱셈에 대한 한두번이에요. 근데 행렬에서는 이거를 뭐라냐? 단위 행렬이라고 붙인 것뿐이야. 단위 행렬. 단위 행렬이 뭐냐? 1빵 1을 말한다. 이게 뭐냐? 어떤 행렬에다가 연산을 할 때 자기 자신이 나가는 행렬. 네 번째가 뭐냐? A에다가 어떤 행렬을 했더니 한동원 여기서는 단위 행렬인데 한동원이 나오는 이거를 인버스 여번이라고. 여기서는 음행률 덧셈에 대해서는 음행률에 대해서 이건 A의 인버스니까 실제 이것도 마이너스 A라고 하지만 덧셈에서 A 인버스라고 읽어도 되는데 이게 여기 나타나니까 이걸 뺀 거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실수에서 마찬가지인 건 실수 자체. 그러니까 이게 실수에서 이건 다 성립이 돼. 게다가 실수는 여기까지 성립해. 행렬도 덧셈을 성립하네. 봐봐. 이거 뭐가 되냐? 그래서 A의 인버스라고 해. 근데 여기까지만 19장이 나와 있어. 미친놈이야.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 편찬한 애가 미쳤다고 말하는 거야. 나올 거면 성률로 하면 여기까지 보여줘야 그 다음에 자유롭게 했을 거야. 근데 이 4번을 빼버렸어. 무슨 의미야? 반쪽. 연산도 못하고. 이게 왜냐면 이걸 만족해야 계획적 성질로서 우리는 이걸 어떤 수식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연산이 되는데 원래 있는 거잖아. 근데 이게 어렵다고 이걸 빼버렸네. 이건 미친놈이에요. 그래서 교육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는 애가 책을 만든다. 괜찮아. 문제는 뭐냐? A 인버스가 빠져버리면 어떤 문제냐? 이 중에 이걸 조사해야 되거든. 5번에 A 행렬 B 이꼴 B 행렬 A가 여기 성립하지 않아. 이게 중요해. 이건 성립하지 않아. 곱셈에서는. 그러면 여기까지 성립할 때 그룹이고 여기까지 성립해야 강군이거든. 그래서 나중에 덧셈에 대한 것과 곱셈에 대한 것을 분배법칙이 적용되면 연산이 되면 분배법칙이 적용될 때 링이라고 해요. 수학에서 링. 그러니까 둘 다 강군이 돼야 돼. 그리고 링이고 링이 딱 되면 우리는 뭐가 되냐? 필드라고 해. 이게 뭐냐? 체야. 수학에서 체. 군, 체, 론 그렇게 해서 그래서 군체론 이렇게 이걸 연결한 게 링, 환이라고 해요. 그래서 군, 체 그 다음에 옆에다 붙이면 개. 그래서 실수 체계. 이 실수 체계가 이래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체계는 몇 개냐? 유리수 체계, 실수 체계,
복소수 체계, 다항식 체계. 그래서 이 필드를 갖는 건 4개밖에 없어. 그 이유가 뭐냐? 이게 안 되거든. 일단 가항근이 돼야 돼, 2개가 더하게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되는 수학적 성질을 찾았는데, 근데 문제는 행렬은 그룹은 돼, 군은 된다는 거야. 그리고 군과 군을 링을 만들 수도 있어. 근데 다 뭐가 안 돼? 필드가 안 돼. 그래서 이거는 사원수에 못 들어가. 행렬이 가장 대표적인 선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 그러니 이걸 가지고 더 확장해서 만들 것들이 별로 없어. 만약에 이게 체계가 된다고 하면 수학 성질이 바뀌어. 근데 이걸 빼버렸네, 그 과정에서. 그니 여기까지만 하고 반쪽에 버렸네, 여기까지.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한테 이야기할 때 이런 것들. 본질을 배우려면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교과 과정은 이런 것들이 다 적용되기를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렇게 배워야 돼. 이걸 배워야 돼. 그래, 왜 배워야 되냐? 자, 봐봐. 이렇게 배우고 나면 A 인버스는 아까 지금처럼 AD 마이너스 B 10분의 1 뭐요? D하고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그건 잊어버리면 안 돼. 아까 했잖아.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봐봐. 이걸 배우고 나면 이제 이거는 뭐 과거 덧셈에 대해서만 갖고 거나 교환물 준성립에 곱셈은 안 돼. 이걸 배우고 나면 우리가 뭘 떠올려야 되냐면, 그러면 이런 걸 배우면 이걸 갖고 뭔가 연산을 할 거잖아. 그럼 연산의 성질이냐? 연산을 보면 그게 이 행렬에서는 딱 2x2 행렬에서는 딱 하나만, 2x2 행렬에서는 이 공리적 성질을 가지면 정의가 나오는데, 이게 일단 정의라고 보면 돼. 이런 것들이 다 기본 법칙이 정의야. 그냥 기본 성질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아까 진짜 다 한국은 한국. 뭐에 대한? 덧셈에 대한 한국. 뒤에 곱셈.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요거냐? 덧셈. 그런 성질이 만족하냐? 그리고 이 공리적 성질이거든.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배우잖아? 그러면 여기까지 배워야 뭐냐? 자, 이거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냐면 이걸 수학에서 뭐냐? 위일 디페런시이야. 이걸. 이러므로 우리는 이걸 아주 잘 정의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아주 잘 정의됐으니까 그거는 이제부터 의심 없이 살아야 돼. 자, 쓰다 보면 불편하니까 이러다 보니까 자주 하다 보니까 또 보편화된 정의가 하나 나와. 그러니까 이 행렬의 정의가 딱 하나밖에 없어. 행렬은 투바이트에서 정의가 딱 하나밖에 없어. 딱 한 개야. 그게 뭐예요? 개인의 행위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 때문에 못 나와. 교과가 되면 이게 없으니까. 이게 있어야 잘 정의됐다고 해요. 그래서 잘 정의됐으면 우리는 의심 없이 쓰니까 그 지수로 이런 게 다 위일 디피니션이야.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그럼 정의가 나와야 되나? 나오지. 행렬이 딱 하나밖에 없어. 3x3 이상부터는 크레머 공식이라든지 몇 가지가 나와. 뭐 몇 가지 나오지만 2x2 행렬에서는 딱 켈리, 해밀턴만 하면 되는데 학교에서 분명히 할 건데, 근데 문제는 이게 없으면 그걸 못 쓴다 이거야. 그럼 그건 다 애호라는 것밖에 안 돼. 그래서 이 교과서들을 만든 놈이 내가 보기에는 교육학과 출신이 아니야. 수학교육과 출신이 아니야. 이상한 데서 데려가지고 꼼수자리도 올려놓고 그냥 대가리 그냥 올려놓은 것 같아. 확실하게 이 개판이야. 이런 거 보고 개판이야. 원론적으로 배워야 애들이 힘들다 안 힘든, 아니 성질을 정확히 내려놓고 문제 풀어야 돼. 그래서 이게 심각해. 그러다 보니까 정석은 어떻게든 그 역행렬까지 끄집어내고 있는 것 같아. 미친 짓이지만 나도 뭐 어쩌겠으니. 자, 넘어가자. 그 실수배 선형성이라고 그래. 곱셈 모르는 놈 없지. 근다 그죠? 그래서 이거 아까 말한 이거는 요걸 이걸 뭐라 그래? 환이라고 그래. 니 덧셈과 곱셈을 그러면 이걸 하려면 이걸 그냥 여기다 이렇게 쳐 박아놓은 건 아주 잘못된 거야. 사실은 뭐냐? 곱셈에 대한 한국어까지 여건까지 설명을 해야 돼. 곱셈에 대한
요건까지 있어야 이건 뭐야? 그 다음에 링이야. 그러니까 덧셈에 대한 그룹, 곱셈에 대한 그룹을 설명하면 그 다음에 이 두 개 서로 성질을 연결해 주는 게 우리가 그 실수에서도 마찬가지니까 두 개가 붙어서 링은 그래서 결합법칙과 분배법칙, 교환법칙을 다 이야기한 거야. 그래서 이거 하려면 이거 무슨 법칙이야? 분배법칙 아니야? 그럼 이 분배법칙을 설명하려면 두 개의 군이 결정돼야 돼. 근데 이걸 결정하려면 가장 중요한 뭐가 있어야 돼? 맨 마지막에 한국어가 요건을 설명해야 돼. 그럼 곱셈에 대한 요건이 있어야 돼. 있어야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설명한다. 근데 그냥 다 빼버렸어.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과 출신이 수학 교육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그냥 이상한 놈을 그 편찬에다 쳐놓고 첫 번째 왜 뺐는지. 근데 그걸 지적한 놈도 없어. 신기한 거. 분명히 공부를 했으면 그래서 이거는 함부로 쓰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럼 실수는 가능해. 왜? 실수는 아예 애초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그 필드 체계라는 말을 쓰고 시작하니까 체계를 쓴다는 것 자체가 벌써 자연스럽게 체계 전에 뭐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공부하면 군, 그룹, 그다음 리, 한, 그다음에 필드 체 이렇게 근데 이제 그거 빼버리고 이건 무슨 법칙? 그냥 이걸 성립한대.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는 뭐 성질로서 들어가겠지. 별로 좋진 않지만 그 다음에 여기 봐봐. 나중에 시험장에서 많이 나올 건데 성분에서 A 연산 AN은 거기 다 있어요. 교과서는 정석보다 다른 걸 엄청 열었으니까 연사 AN으로 나타난다. A 곱하기 A를 A제곱으로 해줘. 그래서 그때 행렬이 결정되면 여기다 써버려. 뒤에 나오겠지만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 행렬 A를 결정해야지. A, B, C, D 그러면 A 플러스 E 근데 여기서 단위 미쳤나? 미안 A, B 마이너스 B, C의 E는 0을 가져가요. 이런 것들을 이제 약속했으니까 A 쪽에 해보면 그대로 나오겠지. 근데 재밌는 게 있잖아. 여기 아주 중요해. 이거는 이제 나중에 뭐라고 써? 이게 켈리 해밀턴이지. 지금 뒤에 교과서 문제 많이 나오는데 이게 왜 중요해? 우리가 실수적 연산하고 그러면 실수적 연산에서 뭐냐? 어떤 A 곱하기 B가 0이면 우리는 화살표 A가 0, O, B가 0 이렇게 됐잖아. 그런다고 행렬의 기획적 성질에서 왜 A 곱하기 B가 0인데 그러면 A가 0, O, B가 0이 되는 것은 B행렬이 0이 되는 건 만족하지 않는다. 이게 되는 게 이게 필드이기 때문에 체계 때문에 이건 필드가 아니야. 그래서 필드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러면 어떤 거에 따라서 필드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실수적 연산은 다 필드야 체. 근데 이거는 그게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안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찾는 것은 반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뭐가 안 되냐?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곱셈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이게 교환법칙이 성립했다 만약 어떤 의미에서 그러면 필드가 되면 이건 성립해야 돼. 필드가 안 돼서 그래. 근데 이제 우리는 반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니까 일단 반례가 되는 것들을 많이 외우는 게 중요해요. 여기에 할 일이야. 나중에 진입 판정하잖아. 학교에서 어떻게 낼 거냐. 엿먹으라 그러면 선생님이 진입 판정 한 15개를 써놓을 거야. 그 중에 OX를 고르라가지고 그 중에 맞는 점수를 줄 거야. 진입 판정을 해가지고 그거를 지금 할 수는 없고 수학여행 갔다 와서 할 건데 그게 너희들한테 엿먹으라는 시험 진입 판정 한 20개 정도 주고 15개 그게 과거 옛날에 행렬이 있을 때 인천과학부 시험 문제였어. 그러니까 옛날 거는 줄 거야. 지금 주면 안 되고 과거에 행렬이 범위 있을 때 과학부 시험 범위 그것 선생님 분명히 찾아올 거야. 옛날 거 문제 뽑아서. 근데 진입 판정이 15개 정도를 주고 OX 그게 완벽하게 다 맞는 게 그때 개물들도 다
마진애가 없었어. 괴물도. 그러니까 여기서 판정이 됐다. 점수 판정이. 15점 판정이 나겠지. 1점을 다 1점에도 15개 안 나는. 다 근다고 뭐 15점에 0점도 15점 안 나는데. 다 어르신구나 지금. 그래서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캐리 말고 진입 판정을 판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오면 가장 행렬에서 많이 하는 건 진입 판정이야. 15개에서 20개 넣고 찾는 거. 그거를 이번에 할 거야. 그건 연봉하라 하고 낼 때 내는 방법이니까 왠지 선생님이 이번에 좀 난이도를 한다 그러면 100% 그 문제는 나올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 나올 때마다 체크해서 중요하게 여겨야 돼.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래서 이 부분 이제 그래서 자 역행렬을 넣네. 하지만 우리는 역행렬이 없어도 찾아내서 아까 지금처럼 성립하지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지만 행렬에서 곱셈에서 어떤 거 한국에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동치 합성함수. 그러니까 합성함수가 말 그대로 F 서클 G가 G 서클 FX를 만족하지 않아. 하지만 F 서클과 G가 G 서클 FX가 X가 될 때, 그거는 우리 뭐라 하냐? 서로 역함수라고 해. 이해되지? 그것처럼 이거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2x2 행렬에서 역행렬 행렬 A라는 것을 요 합성함수, 그러니까 곱에 대한 합성을. 그래서 행렬 A 곱하기 B가 우리가 잘 보면 습관적으로 A에서 먼저 하는 것 같지. 근데 이게 틀린 말이야. 잘 보면 합성에서 특히 F 서클 G는 뭘 먼저 시작하지? F 서클 G는 우리가 아까 뭘로 연산해? 거꾸로 연산하지. 이 행렬도 A 곱하기 B는 B에서 A로 있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야. 나중에 알아두면 돼. 연산. 그래서 우리 모두 습관적으로 A, B, C, D, X, Y, Z, W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 맞는데 실제 읽기는 요게 그 다음에 앞으로 가는 게 행렬의 성질이에요. 왜? 행렬과 합성함수, 행렬의 곱과 합성함수는 성질이 같아. 그래서 나중에 합성함수의 개념을 행렬의 곱으로 매치시켜서 연산하는 것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이해하면 다음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역행렬은 이거는 아까처럼 뭐야? A에다가 A의 인버스를 곱했을 때 I가 되는데 I가 뭐라고? 1빵빵 1. 여기는 뭐라고? A, B, C, D. 그 다음에 또 A 인버스가 있으면 이 2x2 행렬을 구해라. 그러면 노가다 뜨는데 X, Y, Z, W 해놓고 열심히 찾으면 가능하단 말이야. 다만 이거를 역행렬이라고 말하지 않을 뿐이야. 그런데 알아두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건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자 보기는 우리가 자 그럼 여기서 봐봐. 합성함수 F 서클 G 인버스는 어떻게 쓰지? 혹시 몰라? G 서클 F 인버스 Z 똑같아. A, B의 인버스를 뭐라 쓰는데 B 인버스 A 인버스 똑같아. 그래서 행렬과 행렬의 곱과 합성함수는 동치야. 선형성을 갖고 있다라고 쓰면 돼. 지금은 어떻게 했겠어? 요거 연산하고 인버스 하나, 요거 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인버스가 없으니 요걸 안 할 뿐인데, 그래도 알아두면 나중에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 인버스가 교육과정에 딱 빠져버렸어. 깜짝 미친놈들이 이 친구 이런 또래들이 어디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똥을 쌌는데 똥을 안 닦고 그냥 딱 이랬으니까 정말 똑같다니까. 학교 선생님도 하늘지도 모르니까 넘어가면 되겠지. 일단 필요해. 멸립. 이제 이게 문제지. 행렬이 없으니 역행렬이 없으니까 이것도 안 나오겠지만 역행렬이 없으니까 이게 문제는 별의별 데 다 나오겠지. 역행렬이 없어. 그러니 어떻게 나와? 결국 이거를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모르는 사람은 있을 것 같고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선행 일자리를 방법이시고
이런 식으로 했다. 이거 왜 써먹는지 요거 혹시 이게 어디까지 합당한지 나올 일은 아직 없겠지만 이걸 잘 보면 60% 염산과 40% 염산과 농도 48%의 뭐 입이 된다는데 이걸 자꾸 몇 번에 n번에 시행을 했을 때 나오는 과정들 한번 쭉 보시면 되고 자 연립방정식 보여주고 있어. 여기 이해가 굉장히 모르는 사람 없어야 돼. 행렬에 거듭되고 행렬이 거듭되고 모르는 사람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K-리미터 정리는 이제 여기서 쓰면 되겠고 자 그러다 보니 이제 행렬 연산이 나오고 자칭부터 내가 여기서 봐봐 여기서 궁극적인 이유 이 K를 왜 하느냐 딱 하나야. 그러니까 이 K 하는 거는 대수적 성질에서는 달라. 대수적 성질은 이게 성질로서 하나의 연산인데 시험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A 켈리를 배우는 목적은 뭐냐? AN을 구하는데 목적이기 때문에 AN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아까처럼 진입 판정 하나 내고 두 번째로 내는 건 AN을 구하는 게 목적으로 될 거야. 두 개. 하나는 진입 판정. 그러니까 행렬이 3개 정도 낸다. 진입판정, 행렬을 3문제 내면 진입판정, AN, 그리고 아까처럼 맨 앞에 나온 행렬이 어떠니 자기 위치의 연산. 근데 2문제만 낸다. 그럼 100% 진입판정하고 AN이야, AN. 근데 AN을 구하려다 보니 이 KLM이 막대하게 영향을 미쳐. 거의 80%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모르면 80%가 아니고 그냥 노가다 뛰면 돼. 열심히 하나씩 해요. 근데 이 문제 뭐야? A의 2025를 구해라. 그거 아니겠어? A를 A, B, C, D를 쳐놓고 그리고 A의 2025를 구해라. 이게 목적이겠지. 그래서 그러면 이 행렬 K-리미터는 이거야. 목적이 뭐냐? 이걸 주는 이런 A에서 요거 이거 뭐냐? 이거야. AN을 A2를 2차를 1차 이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의 세제곱은 어떻게 돼? 여기다 A제곱 더하기 여기 A가 될 거 아니야? 그럼 A제곱도 뭘로 바꿀 수 있어? A 플러스 어떤 2로니까 결국은 KA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결국은 뭘 열심히 하다 보면 이 K리가 그냥 대수에서 2차를 1차 이하로 표현할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소리예요. 그러니 3차, 4차, 5차는 이걸 갖고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겠어? 이해되지? 거기에 더 중요한 거 하나 있고 나중에 여기가 이항정리를 하게 될 거야. 요거를 알아서 A 플러스 K2의 인제곱 어떻게 나와? A 플러스 K2 A의 N제곱은요 NA0 A N제곱 NA1에 A의 N-1 K2 응? 행렬이랑 헷갈린다. 그래서 NAN에 K의 2의 N제곱 근데 2는 2의 제곱이나 2의 N제곱이나 2로서 같잖아. 그러면 뭐냐면 나중에 이게 A 플러스 K2가 나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결국 이 모든 값에 대해서 2니까 A에 관한 N차 이하의 방정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 아니 실수 연산 실수 다항식처럼 행렬의 연산도 N차 이하 행렬도 N차 이하의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면 이게 궁극적으로 맨 마지막에 도달하는 목표야. 자, 그러면 1번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1-1번 봐봐.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나왔는데 만들어낸 거니까 옛날에 위에는 뭐 어떤 놈이 아까처럼 봐봐. 내가 이 행렬 A를 매트리스 A, B, C, D로 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 여기다가 A, X, 2를 하면 우리는 AX 플러스 BY 그러니까 B 그
다음에 cx 플러스 d니까 이거와 이것은 동치로 분수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이해되니? 그지? 자, 그러면 이렇게 나타낼 때 fx분의 1을 표현해라.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쓸 수 있잖아. f1분의 x. 그 1분의 x가 뭐가 같아? 이거를 a의 표현으로 바꾸면 동치로 하면 a, b, c, d. 그러면 이게 f 마이너스 x분의 1은 이렇게 쓸 수 있잖아. a, b, c, d에서 뭐요? 마이너스와 x로 쓸 수 있잖아.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식을 그대로 표현하다 보니까 아니 잠깐만 연산을 해야 되나? 연산? 아닌가? 잠깐만 역행량 역수 여기에 계산을 해야 되네. 해야 되겠네. 잠깐만 답이 나올지 모르겠네.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계산해봐. x분의 마이너스 10 플러스 dx 바뀌거든. 이것 때문에 이게 합성이 되면 잠깐만 바꿔보면 x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bx 그래서 없어지고 결국은 뭐요? bx 마이너스 a dx 마이너스 c 그래서 이게 b 마이너스 a d 마이너스 c 그래서 역수인데 결국 바꾸는 방법은 마땅치 않네. 역수 근데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이 답은 이거야. 근데 이거를 a, b, c, d 마이너스 1, x 이렇게 하면 이거를 바꾸고 싶거든. 행과 열을 바꾼다. 행과 열을 바꾼다. 왜 5억 곱해도 좋아? 저기에다 5억을 곱해도 좋아 아니에요? 어? 저 답에다 b 마이너스 a d 마이너스 a랑 5억을 곱해도 답 아니에요? 5억을 곱해도 전 답 아니에요? 어떤 수를 곱하는 거네? 집이 약분이 되니까. 뭔 소리야? 아니 그냥 b 마이너스 a d 마이너스 a 그냥 막 100b 100 마이너스 100a 100d 마이너스 100d 써놨다. 그러니까 답이 아니라 동치니까 뭐 이건 분모 분자 역행값에 대해 상관없어. 나도 역행의 그래. 그러니까 이걸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했을 때 x, y로 바꾸는데 동치를 뭘로 바꾸냐 이건데 원래 행과 열을 바꿀 때 쓰지 않는 거지. 부호를 써도 똑같고. 그러니까 이게 자리를 바꿀 때 이렇게 쓰는 건 이해가 되거든. 다시 그래도 이렇게 와야 되니까 이걸 바꾸는 과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 x가 2이 가는 과정이 항등사상 여기다 100을 옅은 네 말이 그 말 아니야? 1000을 옅은 답에다 그냥 답이 해결해가는 곱한 이거는 답이 같다는 게 아니라 동치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어떤 분모 문제가 뭐가 있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나중에 이런 fx에다가 x가 되는 이런 거 할 때 이것이 항등사상이니까 이것이 뭐가 돼? 1분의 x로 바뀌니까 결국은 뭐가 되냐? 항등사상. 근데 이걸 잘 보면 1분의 1로 바꾸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고 싶으면 이거 바꾸는 거 답이 이거야. 이런 거 할 때 이제 써보려고 하는 거거든. 봐봐. 뭔 소리냐? fx가 역대 x면 1분의 x가 아니라 이건 뭐냐면 a, b, c, d가 왜 여기 1, x 아니야. 근데 지금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x가 됐을 때 요것이 그냥 이렇게 쓴 거지. 이걸 어떻게 쓰냐? 아까 a, x는 b가 돼가지고 하는 거니까 x가 드디어 이렇게 쓰라는 이야기야. 0x 플러스 1 1x 플러스 0 그래서 1빵빵 1 이게 답이야. 이렇게 쓰라는 얘기. 이 x도 선형으로 그래서 이렇게 바꾼 것 뿐이니까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3x를 해주면 말이야. 나중에 똑같이 나와. 의미가 없어. 선형성은. 그건 문제가 아니고 그냥 내 말은 이렇게 하면 간단히 이렇게 나와. 근데 나는 요거를 이렇게 했을 때 이거랑 동치로 봤을 때 바로 f x분의 마이너스 2를 이 ABC를 어떻게 바꾸냐 이 말이 바로 다이렉트로 바꿀 수가 있냐. 역수 그리고 보가 마이너스 근다고 딱 보자마자 이거 나오니까 이거 T하고 A하고 바꾸고 D하고 C를 바꿔라 그리고 보를 마이너스 해라 당연한 것 같은데 이게 성질로서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그래서 이런 가정을 안 거치고도 성질로 어떻게 가는 게 있을까 그걸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거치면 나와이 알겠지? 근데 요게 이거일 때 F의 마이너스 X분의 1 그러면 마이너스 요 X분의 1이 이렇게 쓸 수 있냐 이거지. X 플러스 0X 마이너스 1 그러니까 행렬로 따지면 0 마이너스 1 0 그래서 봐봐 이런 그러니까 뭐만 이해가 되면 지금 이거 기억해? 봐봐. 그래서 마이너스 x분의 1은 x 더하기 0x 마이너스 1이니까 행렬을 따지면 0 마이너스 1, 0 됐지? 자 그러면 봐봐. a, b, c, d에다가 0 마이너스 1, 0 그럼 2라면 a 2라면 마이너스 b 아니지 2라면 b 2라면 마이너스 a 2라면 d 2라면 마이너스 c 나와 그렇게 나오지. 그걸 이해돼? 나와 똑같이 그걸 이해돼? 그래서 이걸 뭘로 보라는 이야기야. 이걸로 볼 수 있겠냐 이 말이지. 그럼 x는 뭘로 보라는 얘기야. x는 0x 플러스 1x 아니 맞지? 1x 플러스 0이니까 그리고 이거 일방방이 가장 대표 중에 한 것이 알겠지? 이해됐어? 그럼 나중에 이게 뭐 어떻게 표현하지 이게 선형 분수함수 1차식이라면 그냥 A, B, C를 바로 외우면 이게 나온다 하면 해보니까 뭔가 이해됐지? 그게 중요한 거지. 노가다 떼가지고 여기다 이놈을 넣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이런 생각하는 것과 이 성질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차이를 분석하면서 끝점을 내라는 얘기야. 이해돼? 단순한 거에서 확장이 된다면 중요한 부분이겠지. 2번은 뭐 모르면 나가 뒤져버리겠지. 똑같네. 넘어가 되지. 연습문제 가겠죠. 자 3-1번을 틀리면 안 되겠지만 3-1번이 뭐 이건 몇 사람이 나오니까 할 수도 있지만 혹시 3-1번은 산수지. 자, 봐봐. 오케이. 자, 봐봐. 3-1번은 산수야. 여러분들 하면 돼. 요거 2번에다 표현. 표현해서 2번. 봐봐. 첫 번째, 이건 뭐 나와? 자, 이게 매트리스 1행 2열 1/2 매트리스 2/2 매트리스 2행 1열 2/1 그래서 열행 그래서 매트리스 1/1 연산 실수 연산 나와야 돼. 이게 이제 뭐 나오지? 혹시 이거 딱 하면 바로 AX의 제곱 PY의 제곱 이렇게 나오지. 이해되냐? 오케이? 그러면 대각선이고 이게 P는 뭐가 나오냐? 그럼 뭐 나오지? 이번에는 원래 X 자 또 두 번째 X, Y 원래 이렇게 돼 A, B, C, C 이렇게 나오거든. X, Y 이렇게 그럼 이거 불러. 이거 찾아내.
AX의 제곱 그다음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오 뭐야 너 빨리 보지 말고 어디가 이리 와봐 왜 혼자 왔어? 양면은 X, Y로 나눠도 왜 혼자 왔어? 선생님 안돼 될것 같아요. 교정기 양면은 놀고 있어? 응? 얼마? 알겠어 얼마? 어? AX 제곱 더하기 어? 2 아니 2C XY 더하기 BY의 제곱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부분이 뭔 의미하냐면 행렬형이니까 이 대각선 이 대각선이 AB는 뭘 의미하냐 그러니까 1의 제곱 X의 그러니까 1 X의 제곱 그 다음에 이 2가 의미한 바가 2X 3X니까 몇 X 요 둘이 더한 놈이 돼 그래서 5XY 플러스 1Y의 제곱을 말하겠구나 그러면 결국은 이건 행렬 대각선 행렬인데 이게 0이야 B는 뭐와 같아? 5 A는 얼마? 1 C도 얼마? 1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이게 지금 이건 연산의 과정에서 A, B, 이 식을 한번 해본 사람은 이제 알겠고 그 문제는 뭐냐 이 밑줄이 더한 건데 나중에 이걸 왜 이러냐면 X의 제곱, Y 제곱의 2차식을 선형성 XY 1 빵빵 1 다음에 XY로 바꿀 수 있다는 대표적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X제곱 1인데 1을 행렬의 연산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1의 변화, 1을 가지고 어떤 성질을 적용할 때 1에 의해서 어떤 접선을 만드시는 거다. 여기다 이러면 끝날 때도 있어 이게. 거기까지 가는 게 선임사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이걸 갖고 많이 했는데 다만 교육과정에는 아직 그렇게 안 나오지만 행렬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 뭐 봐봐 1차 곡선인데 행렬을 바꿀 수 있잖아. 타원도 바꿀 수 있겠지. 원상곡선 모든 2차 평면이 나타내는 2차 곡선을 나타낼 수 있다는 뜻이 그래서 중요해. 다만 근데 이걸 아는데 그냥 우리 이거를 그냥 연산으로 만들면 된 거야. 나중에 2학년 때 고급 수학 심화 수학을 하잖아. 그때 고급 수학 심화 수학을 할 때 기하 투영할 때 이 모양이 또 한 번 나와. 복잡하게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 차이 한번 설명을 해주고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위에 건 얼마나? 이제 암산 돼야지. 암산 얼마? 이거 얼마야? x의 제곱 6xy 1이지? 이게 플러스 얼마? 1 그렇지. 그러니까 최소값 아래로 불러기니까 최소값 나오겠지? 1, 2 이거는 자 우리가 봐봐 연산에서 구할 수도 있는데 나 같으면 A, B는 C로서 A는 봐봐 C, B의 인버스 스칼라를 K, A 곱하기 B는 A, K, B는 뭐요? K 값이 앞에 먼저 하나 뒤에 연산 하나 같으니까 결론은 뭐냐? 자 그러면 A 행렬에서 x, y, 1, 2는 2, 4, 마이너스 1, 1, 4 곱하기 요놈 곱하기 요놈 AD 마이너스 BC 1분의 1, 0, 1, 마이너스 1, 1 그럼 쓰나만 하니까 자 쓰면 2, 빵, 1, 4 2 마이너스 1, 4, 1, 2 마이너스 1, 1, 1 마이너스 플러스 2 그래서 답은 x는 4, y는 2 이렇게 할 거냐 그냥 이렇게 해서 x, y는 얼마 이렇게 해서 얼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갈 거냐 둘 다 똑같아
우리가 보통 시험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x 마이너스 y는 2, x는 4. 그래서 아까 4 나오고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쉬운 것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기 보통 모든 애들이 이렇게 풀 거 아니야. 네, 이거를 이렇게 풀어서 훈련할 때 나도 이런 거는 바로 잘 안 돼. 처음부터 훈련을 해서 이렇게 바꿔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오케이? 그래 안 그래? 왜? 왜 이렇게 쉬운 시간 빨리빨리 먹어? 자, 질문. 화장실 올라갈까? 굉장히 생각보다 중요한 파트너이 올라가서 치는 거죠. 네. 아까 수학에서 이게 시리즈가 책 개수가 14개거든? 연습 문제 뭐. 엄마
말씀을 쓸까 그래. 고객 때문에. 거기 사람 손. 너 음료수를 딱 넣어놓으면 가서 얼른 7, 8, 9, 10 수고 언제 올지 모르겠네. 없는 걸로 하고 안올 것 같은데. 치과 갔다고 뭐 문자 왔어. 근데 자 얼른 가서 영어들 많이 막내 데리고 와서 골라서 하나씩 막내 데리고 하나씩 가서 자, 이빨 부정하고 있는데 좀 조심해. 얼른 가. 그래서
예, 편하게.